네, 안녕하세요. 행운둥바의 부캐 부시맨입니다. 부동산 시세 읽어주는 남자이고요. 이 방송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완전 초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세를 아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KB 시계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매주 올라오잖아요. 금요일날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3월 22일 기준 KB 부동산 시세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고요. 뭐 예상대로 이제 인천이 올라왔어요. 인천 연수구, 계양구, 여기 서구 이런 데들이 상위권에 올라왔거든요. 매매 가격 상승률, 그리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도 보면은 인천 연수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하나씩 볼게요. 오산, 그리고 일산, 의정부, 안산, 시흥, 부천, 동두천 다 어디죠?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여기. 그쵸?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 전년말 대비 상승률도 여기 보면은 대부분 수도권이 많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여기 인천 부평구랑 서구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김포 뭐 계속 쭉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근데 이제 하락률은 큰 의미가 없다. 매매가에서는 하락률이 서산, 뭐 안동, 광주 뭐 이렇게 있는데 뭐 0.00%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 없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하락률이 큰 의미 없어요. 뭐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수치 자체가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는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여기 전세 지수까지, 여기 밑에 탭 보시면 매매 증감, 전세 증감, 매매 지수, 전세 지수 이렇게 많이 보고, 조금 더 볼 때는 뭐 여기 수급이라든지 뭐 이렇게 매수매도 그 심리 이런 것까지 보는데, 초보분들은 여기 두 개만 보셔라. 너무 많이 볼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번 주에 여기거든요. 이제 3월 20일 기준 보면은 지난주 대비해서 이렇게 막 빨간색이 짙은 데들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맨 밑에 줄 보면은 쭉 이렇게 빨간색 짙은 데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관악구 정도만 빼고, 관악구랑 여기 서대문구 조금 짙은 정도. 근데 막 이렇게 완전 빨간색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이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분들이 뭐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간혹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지수상으로 뭐 어떤 지표상으로는 하락의 신호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돼요.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밝혔지만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냥 이렇게 시세를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이렇게 다 봐요.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저렇게 말하시는 분 다 보는데, 좀 이렇게 하락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지켜봐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도 보면은 동구랑 여기 해운대구 요 정도, 여기 그리고 연제구, 여기 기장군 요 정도까지 이게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도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빨간색이 좀 줄긴 했어요. 근데 다시 조금 올라오나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냥. 그리고 대구도 그냥 뭐 보합인지 아닌지 뭐 그런 장이에요 지금. 여기 이런 데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수성구랑 뭐 달서구, 뭐 이런 중구 요 정도만 조금 올라오고, 인천은 근데 엄청나게 상승장이죠. 이따가 볼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인천 선택해서 하나 분석했거든요. 인천을 보면은 인천은 막 올라요. 그리고 광주는 보합 좀 안정세인 것 같고, 대전은 여기 서구랑 유성구는 그래도 조금 상승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라고 하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장인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조정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도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세종부터 보시면, 세종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승률만 좀 줄었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뭐 74주째 상승이라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수도권은 뭐 난리예요. 지금 빨간색이죠. 수원, 뭐 고양 계속 이쪽은 빨갛다.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은 쭉 넘어갈게요. 여기 조금 잘 보세요. 나중에 평택, 제가 좀 이거는 몇 번 언급했어요. 평택은. 네, 그리고 잘 보시고 조금 넘어가서 이제 강원도 쪽 보시면
강원도는 지금 춘천이랑 어디 갔어? 춘천, 강릉, 원주인데 춘천만 조금 올라왔고 나머지는 그렇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죠. 충북, 충남은 완전 조정인 것 같이 보이죠. 네, 보시면. 근데 충남 중에서는 여기 두 개, 아산이랑 공주는 막 올라가요. 충북은 완전 조정. 그리고 충남도 여기만 빼고, 천안 여기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서 약간 흐름이 죽었고, 여기 공주, 아산만 올라가고 있어요. 논산, 계룡. 그리고 전북이랑 전남은 조금 안정세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냥 딱 봐도 붉은색이 거의 없으니까. 경북은 여기 포항 쪽 여기랑 구미만 빼고 여기도 안정세인 것 같고, 경남도 그렇고. 뭐 이거는 크게 막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 수치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승률이 확실히 좀 줄긴 했어요. 수도권이랑 인천 빼고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약간 작년 작년 상반기 그때 3월 2, 3월 그때 약간 조정하는 느낌 정도다, 다시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판단할 건 아니죠. 여기는 그냥 지켜만 보면 돼요. 전세 증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서울이 여기 성동구만 조금 전세가가 지난주 대비 좀 올라왔고, 나머지는 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것만 그냥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6개 광역시도 그렇게 막 전세가가 확 올라가는 데가 없죠. 인천 빼고. 그쵸. 인천 보면은 인천은 여기 연수구, 뭐 부평구, 서구 뭐 해가지고 이쪽이 전세가가 막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이따가 포스팅에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붙여놓고 보면 또 잘 보이거든요. 이거를. 네. 그리고 광주랑 대전 동구만 조금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왔고, 전반적으로 좀 하얗죠. 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수도권만 조금 붉은기가 있는 것 정도. 여기 광명은 오히려 좀 파란색이 나왔고 좀 조정받는 느낌. 근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평택은 올라와요. 전세가도 매매가도. 이렇게 되고, 남양주 뭐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붉은기가 있어요. 김포도 다시 올라왔고 전세가. 근데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조금 확실히 하얗죠. 네. 강원도 뭐 이렇게 충북, 충남 이렇게 해서 좀 하얗고, 여기 아산 아까 공주 아산만 조금 막 매매가도 올라갔잖아요. 전세가도 여기만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고, 보면은 뒤쪽 이제 저기 전북, 전남, 경상도 이렇게 다 좀 약간 전세가는 안정세인가 라는 느낌인데, 이게 거래가 안 돼서 이러는 건지 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을 제가 이번 주에 포스팅을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포스팅을 하는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저는 이제 순위 분석에 가서 인천을 볼 거니까 인천으로 하고, 여기 84 기준으로 해요. 84 기준. 그래서 하면은 이걸 뭐 기간 조정해도 되는데 뭐 어차피 최고가 거래된 걸로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20년 1월 1일로 하면은 이 검암역 로열시티 이게 검로프라고 부르는데 2단지 이게 13억 9천 뭐 14억에 거래됐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펜트하우스가 이렇게 거래됐고 84는 아직 이렇게까지는 거래 안 되고, 이거 분양권 상태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인천의 대장이에요. 11억 3,500만 원에 올 1월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대장이구나 하고, 요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요거는 분양권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얘도 11억 3천이니까 따라오죠. 그쵸? 어찌됐건 이게 대장이고 이건 분양권 상태니까 요거를 이제 제가 대장 아파트라고 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바로 봐도 되는데, 저는 이제 호갱로너에서 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호갱로너 가서 보면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아시죠? 송도 센트럴 파크 여기 있는 주상복합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평균이고, 이거는 평균 거래가니까 10억 3천에 평균 1개월 평균 거래가가 이렇게 거래됐다는 거고, 최고가는 아까 11억 3,500이었잖아요. 여기 11억 3,500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뭐 이때 떨어졌다가 이때부터 올랐는데, 이때 기준으로 하면
뭐 이렇게 50% 정도 3억 4,600 오른 건데 최저가 기준에서 이렇게 잡아서 올려보면은 4억 4천만 원 올랐고요. 이게 74% 거의 75% 이 정도 올랐어요. 수도권의 대부분 10억 미만의 아파트들 다 이 정도 올랐거든요. 한 80%뭐 많이 오른 데는 10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인천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2년 8개월 만에 이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적정한 가격인가 아닌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천을 사실 제가 계속 시세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 작년 강의했을 때 11월 12월 그때도 한번 체크를 했고, 올해 2월에도 한번 어디서 강의를 하면서 시세 체크를 했는데, 그때 이게 전국 이 광역시랑 특별시시 뭐 특별시 이런 데들 비교한 거예요. 보면 조사 기준이 2월 4일 날, 이 푸른색은 2월 4일 기준으로 그 당시 이 각 지역들의 대장 아파트들 시세를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자로 3월 28일 오늘자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어요. 포스팅 하면서 보면은 서울은 이제 반포주공이 그때 47억 5천만 원이었어요. 반포주공 1탄 지역에. 근데 이게 49억 7천만 원으로 더 높게 거래가 됐어요. 이게 한 달 반? 거의 두 달 안 됐는데 더 올라갔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재건축 그런 아파트니까 이제 아리팍 현재 지어진 거 기준 대장 아파트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거래가 안 됐어요. 이유로 아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고, 그러니까 너무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고, 보면은 여기 뭐 대구는 빌리브 버머라는 아파트가 당시에 2월 4일자로 15억 4천이었고 그대로예요. 거래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근데 경남타운이라는 데가 3월 28일자로 조사하니까 1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80 몇 년도에죠. 81년도인가 뭐 17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가를 찍었죠.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대장 아파트가 지금 현재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로 최고가 아파트가, 최고 실거래가 아파트가. 그리고 뭐 부산은 삼익빛인데 15억 5천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으로, 이거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문수로 2차 요것도 12억 원 그대로더라고요. 근데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세종이 요것도 11억 6,300이 거래가 안 됐고요. 가격 그대로고 11억. 도령 SKB도 그대로 13억에서 13억 그대로예요. 그냥 봉선, 여기 광주 봉선 3차 항구가 되려면 요것도 9억 9천에서 9억 9천 그대로예요. 송도는 거래가 됐죠. 어찌됐건 2월 4일에 10억 7천이었는데 3월 28일에 11억 3,500으로 올랐어요. 여기는 일단은.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작년 11월 12월 그때만 해도 이게 9억 5천이었거든요. 9억 5천. 그리고 그쪽 한 몇 달 전만 해도 9억도 안 했어요. 8억 9천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안 바꿨어요. 죄송해요. 이거 아파트 이름 안 바꿨네. 이거 그때는 퍼팍이었고 지금은 바뀌었죠. 아무튼 바꿔야 되네. 바꿔야 돼요. 어찌됐건 대장 아파트가 바뀌었다. 그리고 11억 3,500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이제 인천의 최고가가 올라간 거죠. 10억 7천에서 11억 3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10억 7천일 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인천이.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인천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인천은. 네, 그래서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지인에 가서 이게 뭐 인구수 세대수 포스팅 할 때 이제 수요로 보는 게 인구수 세대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인천 보면은 인구수가 점점 늘고, 작년에는 조금 뭐 그 2019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죠. 예. 그리고 올해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세대수는 계속 늘어요. 세대수가 이렇게 계속 늘죠. 예. 그래서 수요는 탄탄하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공급량을 봐야죠. 신축 공급량 보면은 인천이 사실 공급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앞으로도 많아요. 2022년 2023년에도 많은 지역이다. 이거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포스팅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빨간 선이 인구수 곱하기 0.5%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 수요량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더 위에 있을 수 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요라는 거에는
단순하게 인구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 말했던 가격 같은 거, 가격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게 이거 자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런 공급량을 다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포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은 많았죠. 공급이 많았고 부동산 그 흐름이 인천에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분양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소진됐어요. 예. 다 소진됐잖아요. 이것만 봐도 저런 정도 공급은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포스팅을 맞췄는데, 한 가지 더 비교를 했던 게, 인천은 이제 수도권 가격하고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 그쪽 서울의 서쪽 지역들의 서쪽이나 뭐 서북, 서남 이런 쪽으로 이렇게 경기도권 아파트를 보면은 고양이 15억 4천, 그 킨텍스, 안양 14억, 군포 12억 2천, 부천 11억 9천, 안산 9억 8천, 시흥 8억 8천, 김포 8억 2천이에요. 대장 아파트들이. 근데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여기가 10억이 안 됐잖아요. 인천 그 송도 대장 아파트가 9억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인천은 저평가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맞췄죠, 포스팅을. 네. 그렇게 해서 인천을 봤어요. 그래서 인천 잘 보셔야 된다. 아마 2021년에는 상반기에는 특히 인천의 흐름이 무섭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